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제너레이티브 시트 메탈 디자인 워크벤치 안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명령어들을 조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금 형상을 설계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래프팅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언폴드 뷰라고 하는 명령을 활용해서 드래프팅, 그러니까 도면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햄이 있죠. 햄은 드로잉에 정확하게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너, 평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원통 형상도 아닌 비정형 형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렇게 전개도 형태로 표현될지 내부의 어떤 굽힘성 같은 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탬프 있죠. 스탬프 같은 경우도 드로잉에서는 이런 자세한 모양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냥 영역으로 이 구간이 스탬핑 할 구간이다, 이렇게 영역 단위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언폴딩 뷰에서는요, 이렇게 언폴딩 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단면치는, 그러니까 섹션 뷰를 수행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돌출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틈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익스트루전을 생성한 언폴드 뷰는 정상적으로 이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둘 사이에 밴딩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 몇 가지 특징을 이해를 하시고 한번 실습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본 파일입니다. 열기 하시죠. 이렇게 열렸습니다. 한번 뷰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뷰를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이 상태 그대로 해서 결국은 드래프팅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스탬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햄이죠. 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모서리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도면 처리를 하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파일 뉴 드로잉으로 들어오겠습니다. IS 스타일을 하죠. A3 정도로 하겠습니다. 랜드스케이프로 가로 방향으로 OK 하죠. 자, 격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뷰를 내리는 것 중에요, 명령어 중에 두 번째입니다. Unfold View 누르시고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죠. 창이 뜨지 않습니다. 자, 이쪽 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면 있죠. 될 수 있으면 이런 면들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게 보여야 되는데 평면에 갖다 대면 보이죠. 그렇지만 곡면에 갖다 대면 보이지 않습니다. 곡면을 가지고 프로젝션 할 수는 없다, 도면 작업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형상의 면을 찍으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평면을 활용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XY 면을 가지고 찍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죠?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는 요 화살표 있죠? 딱딱딱 30도씩 가죠? 왜냐하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셋 인크리먼트가 30도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요, 요 창은, 자, 다시 한번요. 여기 녹색 있죠? 그래서 프리스타일로 바꾸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각도 0도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찍으셔도 되고 빈 공간을 찍으셔도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도면 처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힘이 정확히 표현 안 되죠? 이가 이제 스탬핑 구간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면 처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수를 기입하신다든지 하면 되겠죠. 자, 치수를 한번 기입해 볼까요?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 거리는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하시면 도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죠. 카티아, 제가 지금 버전 5에 R21을 쓰고 있습니다만 헬프 파일에 보시면 요 기본적인 도면 어떤 스타일을 좀 예쁘장하게 바꿔주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파일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준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업 자료에 보시면요, 제너레이티브 시트 메탈 디자인 프랙티스 파일 안에 보시면 드로잉이라고 있습니다. 드로잉 안에 들어가면 이 파일 보이시죠? 제너레이티브 스타일을 커스터마이즈 해놓은 이 파일을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어느 위치에 갖다 놔야 되냐면, 자, 보죠. 이 위치에 갖다 놔야 됩니다. 카티아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 안에 보면 리소스, 스탠다드, 제너레이티브 파라미터나 이 폴더 안에 갖다 놔야 됩니다. 실제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C 밑에 프로그램 파일 점 밑에 다솔 시스템 B21 버전 5의 R21 버전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4비트 버전이고요. 그럼 리소스 스탠다드 쭉쭉 차이들 하시면 요 안에 보면 원래 이게 없습니다. 없어요. 디폴트 제너레이티브 스타일 이거 가지고 지금 도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면이 좀 생뚱맞게 나오죠. 여기서 아까 복사해 놓은 거를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면을 이거 언폴드 뷰를 이용해서 도면을 내릴 때 여기 뷰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 대화 상자가 뜨게 해야 됩니다. 뜨게 하는 옵션이 요겁니다. 요걸 해제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툴의 옵션입니다. 그런 다음에 드래프팅 있죠. 메카니컬 디자인의 드래프팅에 쭉 오른쪽에 오면 어드미니스트레이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프리벤트 있죠. 요걸 끄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내린 뷰를 지우시고요. 다시 한번 언폴드 뷰 하면 요게 뜰 겁니다. 그 중에서 나는 커스터마이즈 요걸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놓으시고 이쪽 창에 넘어오셔가지고 XY 평면 찍고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도면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ML 파일이에요. 한번 열어볼까요? 메모장으로. 아니면 예, 워드패드를 한번 열어보자. 열면 뭐가 됩니까? 이게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XML 파일이죠.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하는 독특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야, 이건 뭐 그냥 그죠? 거의 아무 수준입니다. 그렇죠? 여기 얻은 것을 어느 부분을 바꿔야지 저렇게 뜨는지 저도 잘 감이 안 옵니다만 일단 제공되는 거로 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이렇게 떴습니까? 이 그리드에 탁탁 걸리게 됩니다. 싫으시면 Shift 키를 누른 채 움직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Shift 키를 누른 채 움직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글자체 있죠. 글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걸 좀 바꿔보도록 하죠. 범위 잡으시고요. 여기에 글자체입니다. 지금 콩 한글 버전으로 한글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자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만만하고 제일 좋은 게 이게 트루 타입 TT보다는 또 아웃라인 글꼴보다는 비트맵 글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파워포인트 있죠. 모노 있죠. 모노를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글꼴 있죠. 모노 스페이스 821 BT 있죠. 딱 누르면 이게 가장 제가 테스트할 때는 가장 무난하고 좋은 글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반경은 얼마다? 각도 90도 꺾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로 가든지 아래쪽으로 꺾든지 다운 아래쪽으로 꺾든지 업 위로 꺾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판금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이 위치를 맞춰 주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작업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스탬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이죠? 이게 한번 보죠. 요게 유저 스탬프입니다. 기본적인 스탬핑 있죠. 서페이스 스탬핑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탬핑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1번 서페이스 스탬핑부터 해가지고 다울까지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만든 거 있죠. 유저 스탬프 같은 경우는 이름이 표시가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름을 바꿔놔서 그런 것 뿐이고요. 실제 이름이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FX 있죠. 날지 툴바에 보시면 FX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이거 눌러진 상태로 유저 스탬프 한번 찍어 보시죠. 그러면 여기 이름이 있을 겁니다. 스탠다드 네임. 요거를 이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여기다 이름 쓰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신중앙 컴퓨터학원 광고 하는 겁니다. 자, 확인. 이게 한글이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자, 신중앙 아카데미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예스. 이게 안 바뀌죠. 띄어쓰기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미 내려져 있어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파라미터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일단 캔슬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
그냥 신중함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저장하시고, 원래는 저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저 값을 입력을 해 놓으시면 이쪽 창에 보면 이렇게 아직 안 바뀌어 있죠? 업데이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네요. 다시 그 모노크롬 있죠? 바꾸시고요. 그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전 스탬프라는 글씨가 있었는데 스탬프라는 글씨가 빠져 있죠. 자,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여러분이 이게 훨씬 낫겠죠. 기본 스타일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기본 스타일은 어떤 타입이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찍고요. 디폴트 이거로 잡혀 있습니다. 디폴트 제너레이티브 스타일 있죠? 이쪽 창에 넘어오셔가지고 위에 XY 평면 찍고요.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야후야후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이 스타일을 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제너레이티브 시트 메탈 워크벤치에서 작업한 거를 드래프팅이 안에 들어있는 언폴드 뷰란 명령을 이용해서 도면 처리를 하는 건데, 옵션을 좀 수정하신 다음에 요 대화 상자에서 아까 전에 그 복사해 넣은 거 있죠? 이름은 상관없습니다만 디폴트 제너레이티브 스타일 커스터마이즈나 요 파일을 요 경로상에 복사해 놓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게 뜰 겁니다. 이게 이 대화 상자 뜨는 이유는 이 옵션이 체크해져 있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지정하고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스타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커스터마이즈 된 걸 가지고 하면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스탬프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스탬프 같은 경우는 그 스탬프 이름이 뜨는 거고요. 만약 내가 만든 유저 스탬프라고 하면 이름이 안 뜨니까 여기 있죠? 스탠다드 네임에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글꼴은 비트맵 글꼴인 모노스페이스 821 BT 있죠? 이 글꼴을 쓰는 것이 가장 가독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이어가지고 뭐 하면 되죠? 요거 있죠? DXF 파일로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셔가지고 검토하시면서, 물론 그렇게 내보낸 다음에 캐드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셔도 되고,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이거를 또 세이브 에이즈 하면서 뭐 하면 되죠? DXF 파일로 내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캣 드로잉 말고요, DXF라든지 DWG 파일로 내보내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좀 수정하신다든지 레이어 관리라든지 치수 크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도면 처리하는 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